것이다! 21명의 선원이 타고 있는 대형 화물선 3호 주얼리오에 비상벨이 울리기 시작합니다. 2011년 1월 15일 당시 3호 주얼리오는 이란에서 화물을 싣고 오만 앞 아라비아해를 거쳐 스리랑카 콜롬보항으로 이동하는 중이었지만 항해 도중 정체불명의 보트가 3호 주얼리오의 바로 옆까지 접근하였습니다. 그 보트에는 다름 아닌 소말리아 해적들이 타고 있었던 것이었죠. 선원들이 소말리아 해적에 접근하고 있음을 알아챘을 때는 이미 늦었으며 AK 소총으로 무장한 10명의 해적은 3호 주얼리오에 순식간에 침입합니다. 선원들은 해적의 접근을 보고 재빨리 숨기 시작했는데 이들이 숨은 곳은 배의 맨 끝에 있는 로프 저장 창고였습니다. 하지만 해적들은 배를 샅샅이 뒤지며 찾아다녔고 3시간 15분 만에 이들을 발견하여 4층 성교로 선원들을 끌고 갔습니다. 소말리아 해적 중 두목으로 보이는 이가 배를 이끄는 석혜균 선장에게 처음 건넨 말은 지금부터 이 배는 우리들이 접수한다 였으며 석혜균 선장에게는 운전대를 잡고 소말리아로 향하라고 협박하였습니다. 이들의 목적은 하나, 이 배의 사람들을 인질로 잡고 그 몸값을 뜯어내려는 것이었죠. 피랍 소식을 접한 한국 정부는 긴급 대책회의를 열어 피랍 사건의 처리를 두고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사실 이 사건 이전부터 아라비아의 인근에서 대한민국 기업 소속의 선박이 납치되는 일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었으며 국민들 사이에서는 해적들에 대한 몸값 지불을 반대하는 여론이 생겨났습니다. 또한 돈으로만 해결한다면 모든 한국 선박은 피랍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굉장한 부담이 있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해적들과의 협상이 아닌 강공을 선택하였으며 3호 주얼리오의 해적 소탕 및 인질 구출 작전을 명령합니다. 그리고 이 작전에는 해군 특수전전단 대원으로 구성된 청해부대가 현장에 투입됩니다. 참고로 청해부대는 대한민국 선박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9년부터 소말리아 해역에 정기적으로 파병됐는데 3호 주얼리오가 납치된 아덴만 지역은 아라비아 반도 앞에 위치하여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중요한 무역 루트로서 예전부터 화물선을 노리는 해적들이 자주 출몰하는 지역이기 때문이죠. 명령을 받고 급파된 청해부대에게는 한 가지 걸림돌이 있었는데 이들을 태운 최영함과 3호 주얼리오와의 거리는 약 2600km나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현장에 도착하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만약 최영함이 도착하기 전에 3호 주얼리오가 해적들의 뜻대로 소말리아 해역까지 먼저 도달한다면 작전이 난항에 빠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렇게 청해부대를 태운 최영함은 바다를 가로지르며 아덴만을 향해 전속력으로 달리기 시작합니다. 한편 3호 주얼리오의 석혜균 선장 또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때문에 해적들이 총구를 들이미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석혜균 선장은 갖은 방법을 동원해 시간을 지연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그는 일부러 배를 지그재그로 기동하거나 방향을 틀어 소말리아와 더 멀리 떨어지려고 하였으며 이러한 낌새를 수상하게 여긴 해적들이 석혜균 선장을 구타하는 등 가혹행위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석 선장은 해적들 몰래 해군에 이메일을 보내기 위해 굉장히 대담한 방법을 쓰기도 했는데 지금 내가 너무 기분이 좋지 않으니 컴퓨터 게임을 하겠다고 말하면서 바둑 게임을 두었다고 하죠. 어떤 게임인지 알 리가 없는 해적들은 한동안 석 선장의 컴퓨터를 감시하다가 바둑의 지루함 때문인지 경계가 조금 느슨해졌고 석혜균 선장은 이 타이밍을 놓치지 않고 몰래 해군에 이메일을 보내는데 성공합니다. 3호 주얼리오로부터 이메일을 받은 해군은 선장님, 우리 해군이 접근 중이니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켜 주십시오 라는 답장을 보냈으며 석혜균 선장은 또 한 번 시간을 끌기 위한 기지를 발휘합니다. 석 선장은 배의 엔진이 고장났다며 해적들에게 시간을 끌어보려 하지만 해적들은 그 말을 믿지 않고 선장에게 총구로 겨눴습니다. 하지만 석 선장은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진짜 엔진이 고장났으니 직접 확인해보라고 얘기하였습니다. 이는 사실 석 선장이 몰래 선원을 시켜 엔진에 물을 탔기 때문입니다. 석혜균 선장의 당당한 태도에 해적들의 수장이 우리는 엔진을 잘 모른다라고 얼떨결에 말해버렸고 그 말을 들은 석혜균 선장은 이 해적들이 배에 대해 전혀 모르고 있다고 확신하여 이 배는 나 없으면 절대 소말리아로 갈 수 없으니 날 쏘든 말든 알아서 해라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석혜균 선장은 엔진을 수리하는 척하면서 시간을 끌었고 바다를 이리저리 빙빙 돌며 소말리아로 가는 시간을 지연시켰습니다. 한편 작전을 지휘하는 대한민국 해군 작전사령부에서는 곧바로 3호 주얼리오의 설계도와 사진을 입수했고 배 곳곳을 파악하여 군사작전을 수립합니다. 그렇게 수립된 게 아덴만 여명작전. 작전의 목표는 인질 21명을 전원 구출하는 것이 대원칙이었고 그 과정에서 작전 요원들이 사망하거나 부상은 승패와 무관하다고 정했습니다. 청해부대가 즉각 현장에 투입되는 바람에 이동하는 배 위에서 가상훈련이 진행됐는데 선상 위에 테이프로 이동로를 만들고 선박구조를 몸으로 익히는 훈련이 수없이 되풀이됐습니다. 모든 계획은 분초 단위까지 나누고 이를 바탕으로 실전을 위한 완벽한 작전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당시 이 사건은 언론에 보도되지 않은 채 철저한 비밀에 붙여졌습니다. 만약 작전이 언론에 의해 알려지게 된다면 해적들도 이를 대비할 수가 있으며 이는 구출작전에 참여한 장병들의 안전은 물론 인질들의 생명에도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이죠. 피랍이 된 지 4일째 되는 날 청해부대는 마침내 3호 주얼리오를 발견하고 구출작전을 위해 더 조심스럽게 접근하고 있었습니다. 한편 3호 주얼리오의 해적들도 조급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배는 느릿느릿 가더니 결국 엔진이 고장나서 멈춰버렸고 모든 것이 뜻대로 흘러가지 않음을 직감한 것이었죠.
이때 마침 근처를 지나가는 몽골 선적 상선을 발견하게 되는데 해적 중 4명이 몽골 상선을 빼앗아 바꿔 타기 위해 3호 주얼리오를 떠납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발견한 대한민국 해군은 이를 놓치지 않고 링스 헬기와 고속단정 2척을 진입시켰고 이들에게 위협 사격을 가해 해적선을 무력화시켰습니다. 사격을 받은 4명은 몽골배를 버리고 헤엄쳐서 다시 3호 주얼리오에 복귀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황한 해적들은 밖으로 뛰어나와 대한민국 군함을 향해 백기를 흔들어대기 시작했는데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청해부대는 이들이 순순히 투항하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에 공격을 하지 않았지만 이것은 그들의 속임수였습니다. 해적들은 투항하는 척 하더니 청해부대를 향해 총을 쏘기 시작했으며 이로 인해 검문검색 대장을 포함한 청해부대원 3명이 총상을 입게 됩니다. 하지만 청해부대는 작전 성공을 위해 더 정확하고 확실한 타이밍을 기다렸고 이들은 군의관의 의견에 따라 사람이 무기력해지고 집중력이 떨어지는 새벽 시간을 작전 타임으로 정했습니다. 모든 상황이 안 좋게 흘러가자 소말리아 해적들은 이상한 낌새를 느끼고 본인들이 지금까지 석선장에게 속고 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들은 더욱 난폭해졌으며 그중 성격이 불같은 해적은 자신의 손가락을 자르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들은 자신들을 공경에 빠뜨린 석선장의 분노와 위협을 가했고 결국 석선장을 따로 격리시켜버리죠. 1월 21일 새벽 4시 46분 작전을 위한 모든 준비가 끝나자 최영함은 먼저 링스 헬기를 투입하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달빛에만 의존한 채 3호 주얼리오에 위협 사격을 가하는데 하늘에서 총알 세례를 퍼부음으로써 해적들의 혼란과 체력을 소진시키기 위한 계획이었습니다. 링스 헬기와 최영함에서 발포되는 총알들에 의해 해적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으며 이들은 석회군 선장에게 내가 나가서 사격을 중지시켜라고 시키지만 지금 나가면 총알에 의해 몸이 벌집이 될 것이 분명했기에 석회군 선장은 아예 드러누우며 절대 못 나간다고 버텼습니다. 위협 사격으로 인해 3호 주얼리오가 난장판이 되는 상황이었지만 사실 이 모든 상황도 철저한 계획 아래 실시된 것입니다. 총알이 행여나 선박벽을 뚫고 인질들에게 맞지 않도록 총알이 선박 철판에 몇 미리까지 뚫을 수 있는지 미리 계산했고 인질이 있는 것으로 예상되는 구역에는 사격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수십 시간 동안의 총알 세례로 인해 해적들은 초긴장 상태로 대한민국 해군을 경계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상당한 체력 부담으로 다가오게 되죠. 링스 헬기의 위협 사격으로 인해 해적들이 갑판으로 나오지 못하고 발이 묶여있는 사이 고속단전 3척에 나눠 탑승한 UDT 작전팀이 빠르게 침투하여 단 6분 만에 3호 주얼리오 승선에 성공합니다. 사다리를 타고 선미 진입을 시작으로 15명의 공격조 모두가 등반에 성공했고 그동안 훈련했던 것처럼 조건 반사적으로 움직였다고 합니다. 이들은 해적과 군인 집단이 붙었을 경우 무조건 군인이 이긴다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일단 성공적으로 배에 오르기만 한다면 상황이 굉장히 유리해질 것이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실제로 청해부대 항공 파견대장은 승선을 완료했다는 소식을 들은 순간 이 작전은 성공했다고 생각하였다고 하죠. 이 모든 과정은 실전 투입된 대원들의 부착된 개인캠으로 실시간 보고되고 있었고 해군 작전사령부는 이 영상을 주시하며 작전을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긴장을 늦출 수 없는 긴박한 상황 속에서 UDT 대원들은 즉각 저항하는 해적들과 교전 후 5명을 사살했고 추가로 격실에 숨어있던 해적과의 총격전 끝에 3명을 더 사살 후 최종적으로 5명을 생포합니다. 하지만 대원들이 소리 없이 움직이는 동안 배 안에서는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 모든 일의 원인이 석회군 선장 때문이라고 생각한 해적들은 그가 누워있는 방으로 찾아왔고 선장과 눈이 마주친 순간 그를 향해 총격을 가합니다. 석 선장은 피를 흘리며 의식불명 상태로 쓰러졌으며 뜻하지 않은 환자 발생에 UDT 대원들은 작전을 수정해야만 했습니다. 원래 내부 수색까지 마치고 모든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 석 선장의 상태가 매우 안 좋은 것으로 판단하고 내부 수색을 뒤로 미룬 채 환자 응급처치를 우선적으로 시행하게 됩니다. 석회군 선장은 인접국인 오만으로 이송되어 응급수술을 진행했지만 좀처럼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는데요. 이에 국내에서는 아주대 의과대학 이국종 교수팀이 오만 현지로 급파됩니다. 오만에 도착한 이국종 교수는 석회군 선장의 상태가 매우 위중한 것임을 확인했고 이래 주거나 저래 주거나 초유의 방법으로 한국에서 수술하자라는 생각으로 석회군 선장을 대한민국으로 이송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러나 상태가 많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비행기가 아닌 의료장비를 갖춘 에어 앰뷸런스가 필요했습니다. 에어 앰뷸런스는 국내에는 전무했기 때문에 유럽 곳곳에 연락을 돌리기 시작했는데요. 결국 스위스 에어 앰뷸런스 회사와 접촉이 성공하여 비행기를 구하지만 이 회사에서는 이국종 교수에게 계약금을 바로 입금하거나 정부 차원의 보증을 주지 않으면 이용하지 못한다고 얘기합니다. 단 1분 1초가 급박한 상황에서 정부 부처 어떠한 곳도 확답을 주지 않았고 이국종 교수는 이용 대금만 약 4억 원에 달하는 에어 앰뷸런스 계약서에 개인 명의로 서명하고 비행기를 빌리게 됩니다. 그렇게 국내로 이송된 석회군 선장은 이국종 교수의 집도 아래 대수술을 받고 가까스로 의식을 되찾는 데 성공합니다. 이번 작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석회군 선장이 목숨을 건지는 것을 끝으로 아덴만 여명 작전은 단 한 명의 사망자도 없이 완벽하게 성공한 작전으로 막을 내리게 됩니다. 치열한 교전 끝에 작전을 마친 청해부대장 조용주 대령은 해군 작전사령관에게 다음과 같은 보고를 올렸습니다. 아덴만 현 시각으로 9시 56분 청해부대는 아덴만 여명 작전을 완료했습니다.
인질 21명 전원 구조, 해적 8명 사살, 5명 생포, 아군 피해 전혀 없음. 작전 후 사살된 해적들의 시신을 살펴본 군의관의 말에 의하면 사살된 해적들 모두 무차별 사격으로 인한 총상이 아니라 기도와 심장, 미간과 같은 급소에 두세 발 정도를 명중했다고 하며, 이는 청해부대 UDT 대원들이 이 급박한 실전 속에서도 얼마나 뛰어난 능력을 보여주었는지 나타내는 증거로 남게 됩니다. 생포된 5명의 해적들은 대한민국으로 호송되었으며 해적을 체포한 해당 국가에서 형벌을 결정할 수 있다라는 UN 해양법 협약에 의거하여 이들은 대한민국 법원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5명의 해적들은 부산에서 재판을 받게 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통역이 어렵게 되자 부산 구치소 교도관들이 직접 소말리아어 사전을 구해 소말리아어를 익혀서 통역을 하는 웃지 못할 해프닝이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이들 중 석혜균 선장에게 직접 총을 쏜 것으로 밝혀진 마호메드 아라이는 무기징역을 받았고, 나머지 4명의 해적들은 각각 13년에서 15년형을 받아 현재까지도 수감 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이들은 상대적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대한민국 교도소 생활에 매우 만족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소말리아 해적들 대부분은 오랜 시간 이어진 내전으로 인해 개판이 된 소말리아 상황 때문에 자신의 생계 유지를 위해 해적질에 뛰어드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교도소에서 꼬박꼬박 삼시세끼를 챙겨주니 오히려 해적질을 할 때보다 생활이 낫다고 하네요. 이들 중 한 명은 아예 출소 후 대한민국으로 귀화하고 싶다고 얘기할 정도였습니다. 특히 2015년 1월에는 석혜균 선장이 직접 대전 교도소를 찾아가 마호메드 아라이를 면회했는데, 아라이는 가난 때문에 해적질을 시작했고 그것이 잘못된 줄 모르고 있었다, 죄송하다 라고 석혜균 선장에게 사과했으며, 이에 석혜균 선장 또한 성실히 수감 생활을 한다면 감형될 수 있다, 이제는 너희를 용서할 수 있다라며 아라이를 위로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아라이는 눈물을 보이며 석혜균 선장과 포옹을 했죠. 아덴만 여명 작전은 대한민국 최초의 해적 피랍 구출 작전이었으며 성공적으로 작전을 수행했습니다. 3호 주얼리오가 피랍되기 불과 1년 전에도 3호 드리모가 소말리아 해적에게 납치된 사건이 있었는데, 이때는 100억 원의 몸값을 치르고 217일 만에 풀려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은 국민을 인질 삼아 위협하는 테러 집단에게는 어떠한 협상도 없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줬으며, 이 당시 대한민국 여론 또한 이 작전에 대해 큰 박수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이 작전 이후 소말리아 해적에 의한 대한민국 선박 피랍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